행복과 불행, 내가 만드는 것이다. 법륜. 버스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도 속마음이 다 다릅니다. 이놈의 버스가 왜 아직 안 오나 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집에서 잔소리만 안 들었어도 벌써 갔을 텐데 하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이렇게 뜸하게 오면 차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하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안달한다고 버스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라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사람이 빡빡하게 차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타고 가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해하고 조바심치고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밥할 일이 있으면 밥을 하고, 빨래할 일이 있으면 빨래를 하고,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강의하고, 농사 지어야 한다면 농사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넘어지거나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는 자기를 보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자아상을 움켜쥐고 고집하니까 현실에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허위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현실에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만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만나기 싫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으니 너도 이곳에 오지 마라는 출입 금지와 같습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이 세상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상대를 이기려는 생각, 미운 상대에게 적절한 말로 되받아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그 과보가 금방 안 드러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일은 해도 금방 안 드러나니까 계속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은 하기 쉽고 좋은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드러나기도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모두 저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을 때 나쁜 과보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왼손에 불덩이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을 칩니다. 하도 고함을 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뜨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이때 불덩이를 쥔 사람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걸까요?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놓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놓으라고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하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보세요. 그제야 불덩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 알려주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래 갈까요? 아닙니다. 금세 또 오른손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갖고 싶어서 안 놓고 있을 뿐입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황량한 겨울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 싹이 틉니다. 싹이 텄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밭에 사실은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나름의 업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던 업식이 색깔, 냄새, 소리 등의 자극을 받으면 느낌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말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말로 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할 일도 없습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면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내가 참여하고 뉘우친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타인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듯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데 문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괴로움이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알면 상대를 고치겠다고 부질없이 노력하거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상대를 미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절벽 위 바위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까지는 소나무의 성질과 주변 상황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습관과 행동은 오래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작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와 나는 다르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경계하고 탐색을 하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공통점을 하나 둘 발견하면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하고 고향이 같네. 나하고 성이 같네 하면서 반가워하며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까워지면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우리는 같다는 전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와 같다는 생각했는데 지내보니 아니거든요. 성격이나 생각은 물론 입맛까지도 다 다른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 나와 같다고, 나와 잘 맞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 나와 같다고, 나와 잘 맞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 잘 맞추어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 문제로 바뀝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내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듯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경쟁 심리가 팽배합니다. 저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면 행복한 것이고 지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남을 이기고서 승자가 되려고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불합격의 쓴맛을 봐요. 내가 선거에 이겼다고 기쁨을 누릴 때 누군가는 낙선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경쟁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즐거워할 때 누군가는 낙찰을 못 받아 뒷수습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겁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높은 수입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고용 불안정의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실직 상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콩 한 쿰을 가져다가 자갈밭에 뿌렸더니 2개가 살고 싹을 틔웠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살놈은 그래도 살지 않느냐. 똑같은 콩 한 움큼을 가져다 기름진 밭에 뿌렸더니 2개가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봐라, 죽을 놈은 죽지 않느냐. 잘 되든 못 되든 전부 씨앗 탓으로 돌려요. 하지만 자갈밭과 기름진 밭에 각각 씨앗을 똑같이 100개씩 뿌렸는데 자갈밭에는 2개만 살고 기름진 밭에는 98개가 살았다면 그건 환경에 따라 씨앗의 생존 확률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가 잘 되려면 씨앗이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빗대어 보면 씨앗은 개인이고 밭은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수행은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고
밭을 가꾸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과 출세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손실과 비난은 감수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대체로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건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그 비난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도 해야 하지만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얘기에 자꾸 신경 쓰는 건 비난을 받기 싫기 때문이지요. 비난받기 싫어서 늘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가루를 옮겨 꽃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렇듯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겨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파산하여 모든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엄청나게 배려해줬는데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일의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이 봄처럼 따뜻할 때도 있고 여름이 가을처럼 서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여름은 좀 덥고 겨울은 조금 춥듯이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고 나쁜 마음을 갖고 살면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시비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꽃들을 보면서 장미는 진짜 예쁜데 채송화는 왜 저렇게 못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번뇌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코끼리는 복이 많아서 덩치가 크고 쥐는 죄가 많아서 작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는 잘못 태어나고 뱀이 더 좋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만 종이 다를 뿐이지요.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눠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은 옷을 내어주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모두 나눔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내어주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애인은 예쁘고 멋진 사람이 좋겠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려면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음식도 맛있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청소도 나누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결혼의 조건은 결혼할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나 말할 수 없어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보람이 있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때 자긍심과 보람이 생겨서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을 내면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행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는 내가 도움을 받는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뇌가 된 탓이지요. 하지만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어도 늘 밖으로 복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평생 정신적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